그날 그녀의 한마디가 전 세계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단 7초였습니다. 누구는 고개를 돌렸고 누구는 등을 돌렸습니다. 완벽한 배경, 압도적인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던 이름. 그녀는 한순간 사라져버렸고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3년 뒤 누군가 다시 그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녀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처드 하링턴입니다. 오하이오 출신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 주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 손으로 미국 부동산 제국을 일군 사람이죠. 하링턴 부동산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입니다. 수백억 달러의 자산, 미국 전역의 상업주거 단지, 호텔 체인까지 모든 것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직함보다 더 중요했던 건 BBN의 아버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날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아빠, 저 먼저 갈게요. 오늘 꼭 오실 거죠? BBN이 제 맨해튼 펜트하우스 집무실에 잠깐 얼굴을 내밀고 물었습니다. 그날은 딸의 18번째 생일이었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지만 그 해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하와이 별장에서 유람선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거든요. 친구들을 초대하고 유명 셰프를 모시고 비용은 물론 신경 쓰지 않았죠. 미안하다, BBN.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어서 가기 힘들 것 같구나. 제 말에 BBN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무심한 얼굴로 바뀌었죠. 또요? 뭐,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건조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획 돌아섰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13년간 저는 딸에게 부족함 없는 물질적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시간은 거의 나눠주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BBN은 철없고 현실 감각이 부족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비서가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TV 뉴스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리모컨을 들어 벽면에 대형 TV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전날 발생한 브룩필드 단지 화재 현장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우리 그룹 소유의 중산층 임대 아파트였죠. 기자가 현장에서 생방송 리포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브룩필드 아파트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에서. 그때였습니다. 기자 뒤로 검은색 고급 SUV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BBN이었죠. 생일 파티를 위해 쇼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카메라가 급히 그쪽으로 돌아갔고 기자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저기 하링턴 그룹 회장님의 따님 BBN 하링턴 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BBN 씨, 화재 피해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차량이 잠시 멈추고 검은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BBN의 얼굴이 보였죠. 그리고 마이크를 든 기자에게 외치는 목소리가 생방송으로 전국에 퍼졌습니다. 거기요? 400달러짜리 월세잖아요. 하나 다시 지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TV 화면에선 기자의 놀란 표정과 BBN의 무심한 얼굴이 번갈아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이내 사라졌지만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BBN의 발언은 전 세계로 퍼졌고 소셜미디어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딸의 하버드 입학은 취소되었고 우리 기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그날 밤 저는 BBN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돌아서는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만든 아이였다. 그렇게 완벽하게 이기적이고 현실 감각 없는 아이.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사건 이후 6개월,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업 주가는 떨어졌고 몇몇 사업 파트너들이 거리를 두었지만 그런 위기는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더 큰 위기도 넘겼으니까요.
사업적 타격은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비비에는 집에 틀어박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저는 딸의 방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철저히 실패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새 회사 일을 하고 아침에는 위기 대응팀과 회의를 하고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비비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맨해튼 아파트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1년 전 들었던 한마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맨해튼의 프라이빗 클럽 라운지였습니다. 카타르의 재벌 투자자 알사드와 와인을 나누며 비즈니스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다 그가 갑자기 웃으며 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한국에 다녀오더니 사람이 됐다고들 하더군요. 이제 지하철도 타고 아주머니들과 밥도 먹는다니까요. 당시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카타르 공주가 지하철을 탄다고? 그게 자랑인가? 예의상 웃음을 짓긴 했지만 진심으로는 그 말이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제가 추구하던 가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알사드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비즈니스로 한국에 갔을 때 만난 사람, 그 회사 임원은 직원들과 같은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기 컵으로 물을 따라 마시더군. 그 사람의 아들이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닌다는 거였어. 그땐 그저 다른 문화권의 특이한 사례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딸의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을 들으며 그 말이 갑자기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카타르 재벌의 딸이 한국에서 사람이 되었다. 처음엔 헛웃음 지었지만 막상 제 딸이 온 세상의 비난을 받는 지금 그 말이 제게 구원의 빗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임스. 저는 늦은 시간임에도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 카타르 쪽 다시 한번 연락해봐. 알사드 말이야. 한국. 그 나라에 대해 알아보자. 다음 날 아침 알사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급한 메시지를 받고 직접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하링턴, 갑자기 무슨 일이지? 1년 전에 했던 얘기. 자네 딸 이야기 기억하나? 한국에 보냈다던. 전화기 너머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이야기. 정말로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 비비엔이 도움이 필요해. 이해해. 내 딸도 비슷했어. 그 아이도 처음엔 반항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한국의 박경호 씨 부부에게 맡겼었지. 사무건설 부사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야. 중동 프로젝트로 15년간 함께 일했던 사람이지.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더군. 그분들. 지금도 연락 가능할까? 물론이지. 내 딸이 지금도 가끔 찾아가니까. 수도권 외곽의 단독주택에서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어. 두 분 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우리 딸마저 떠나고 나서 조금 적적해하셨다더군. 한번 연락해볼게. 일주일 후 저는 비디오 통화로 서울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 사는 박경호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집이었죠. 경호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었고 그의 아내 명숙 씨는 봉사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돕는데 행복을 느끼는 분이셨죠. 하링턴 씨, 반갑습니다. 알사드 씨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실 알사드의 따님이 떠나고 집이 너무 조용해졌거든요. 이 나이에 다시 젊은 친구를 맞이할 기회가 생겨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네요. 경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비비엔이라고요? 환영합니다. 우리 집은 좁지만 마음만은 넓답니다. 자식들이 다 나가고 나니 집이 텅 비어서 말이죠. 오히려 삶에 활력이 생길 것 같네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비비엔과 이 부부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비비엔의 동의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비비엔, 잠시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 한국이요? 왜요?
조금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BBN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아빠가 망신당했으니까? 아니다. 네가 여기 있으면 계속 고통받을 뿐이야. 기자들, SNS의 악플. 모두가 널 괴롭힐 거야. 잠시 떠나 있는 게 널 위한 거라고 생각해. BBN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가야 돼요? 1년이야, BBN. 인생에서 1년은 긴 시간이 아니야. 결국 BBN은 동의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도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달 뒤 저는 인천공항에서 박경호 씨 부부에게 딸을 맡기며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하링턴 씨.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숙 씨는 BBN의 어깨를 살며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다시 활기차질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BBN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예상했던 1년이 지나도 BBN의 귀국 소식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했지만 점차 그 간격이 길어지더니 이메일로 짧게 근황을 주고받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BBN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점점 적응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등록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초반에 BBN이 보낸 메일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BBN의 한국어 실력이 놀랍게 향상되었고 메일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박 선생님 부부가 저를 남대문 시장에 데려갔어요. 처음으로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 가봤는데 신기했어요. 아빠, 여기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제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말이 불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의 의미가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BBN은 하링턴 가문의 딸이 아닌 그저 BBN이라는 사람으로 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BBN에게서 더 긴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빠,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대학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을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면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대학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BBN의 하버드 입학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른 좋은 대학들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보스턴의 명문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아냈고 특별히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BBN은 미국 대학에 정식으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아이는 미국 캠퍼스가 아닌 교환학생 자격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스턴에는 등록 절차를 위해 단 일주일만 머물렀을 뿐이었죠. 그렇게 그 아이는 미국에 거의 돌아오지 않은 채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BBN 양이 서울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모양입니다. 비서의 보고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봉사활동이라니. 이전에 BBN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궁금증이 커져갔지만 저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그러던 3년째 어느 날 갑자기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들어가요. 일단 방학 동안 집에 있다가 가을 학기부터는 보스턴 캠퍼스에서 공부하려고 해요. 하지만 다음 해에는 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갈 계획이에요. 괜찮을까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딸. 그런데 이미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그 나라가, 그곳에서의 경험이 그 아이에게 그토록 소중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공항에는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기사와 비서를 모두 물리치고 혼자서 말이죠. 이건 저와 BBN 부녀의 재회였으니까요.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괜찮을까? 이제 적응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보낸 3년이 그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때 게이트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키 큰 금발의 여자아이를 찾으려 했지만 의외로 BBN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 옷 대신 단정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모습,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걸음걸이. 가만히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한 BBN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빠. 짐은 제가 들게요. 첫 마디부터 달랐습니다. 예전에 BBN이라면 짐을 들어달라고 했을 텐데 오히려 제 손에서 가방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조용했고 복장은 단정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잃고 온 게 아니라 얻어온 느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스턴에서 공부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BBN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배울 게 아직 많아요. 그곳에서 제가 찾은 것들이 소중해졌어요. BBN이 찾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BBN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의 BBN이라면 펜트하우스 전체를 둘러보며 무엇이 바뀌었는지 체크하고 없어진 물건이 있으면 따지고 새로운 것은 비난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BBN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 먼저 짐을 풀게요. 조금 쉬다가 저녁 먹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식사라 저는 특별히 셰프를 불러 성대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 도우미가 다가와 물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때 BBN의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BBN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우미들은 그저 당연히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순간 저는 딸에게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BBN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맛있네요 라고 말했고 저에게도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회사는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마치 제가 아이를 걱정하듯 BBN이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제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드셨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BBN이 저를 생각한 적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 회사 일도 잘 풀렸고 네가 잘 지내는지가 더 궁금했어. BBN은 잠시 시선을 내리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했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 부부가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마치 자신들의 딸처럼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BBN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것 같았는데 문득 벽에 무언가 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들어가 보니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 위에는 고마워요, 누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너무 예뻐요라는 글귀도 보였습니다. BBN의 서랍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책상 위에는 분명히 자원봉사 인증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보낸 감사장이었죠. BBN 선생님께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BBN이 선생님이라니 믿기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작은 엽서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 선생님 부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BBN 양 다녀가고 나서 저희 집이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이 이젠 좀 허전하게 느껴집니다. 잘 지내지요? 미국에 가도 가끔 생각나면 연락주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소박한 글귀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BBN은 그저 하링턴의 딸이 아닌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거실에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BBN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비비엔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네가 요리를? 한국에서 배웠어요. 박 선생님 사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미역국이에요. 아침에 먹으면 좋대요. 미역국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지만 그 순간 향긋한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비비에는 익숙한 솜씨로 그릇에 국을 담고 밥을 담았습니다. 한국식 아침 식사였습니다. 직접 해본 거라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비비엔이 내민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특별히 맛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딸이 직접 만든 음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맛있네. 언제 이런 걸 배웠어? 가끔 박 선생님 사모님이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더니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데요. 그리고 몸이 좋지 않을 때도요. 비비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과로하신 것 같아서. 한국에선 이럴 때 국 끓여준대요. 그 순간 제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였을까요? 누군가를 걱정하고 배려하고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변화. 저는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더 뜨고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비비엔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알사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비비엔의 변화가 놀라웠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한국 가정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알사드, 박경호 씨 부부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은데 연결해 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그들도 비비엔 소식을 듣고 싶어 할 거야. 내가 준비해 볼게. 다음 날 저희 집 서재에서 비디오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것은 소박한 거실과 그 안에 앉아있는 중년 부부였습니다. 항상 단정한 차림의 박경호 씨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명숙 씨는 화면을 통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링턴 씨, 잘 지내셨습니까? 비비엔이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적응은 괜찮은가요? 박경호 씨의 첫마디부터 비비엔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냅니다. 비비엔이 많이 달라졌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경호 씨와 명숙 씨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비비엔이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희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면서요. 처음엔 한국 음식을 한 입도 안 먹더니 나중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하게 됐어요. 명숙 씨의 말에 경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카타르 알사드 씨의 따님도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어했거든요. 하지만 비비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비엔이 한국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변해갔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문화 충격도 있었고 모든 것에 불만이 많았죠. 이런 좁은 방에서 어떻게 살아요? 왜 지하철을 타야 하죠? 이 음식은 냄새가 이상해요. 그런 말들을 자주 했어요. 명숙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제가 알던 비비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연세대학교 어학당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적응하더군요. 처음엔 영어로만 대화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배운 한국말을 집에서도 써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경호 씨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는 비비엔을 그저 우리 집에 온 딸아이로 대했어요. 친딸이 없었지만 항상 딸을 원했거든요. 비비엔이 오면서 그 빈자리가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대했을 뿐인데 비비엔에게는 그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받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비비엔이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제가 하루 종일 간호하면서 미역국도 끓여주고 했더니 그날 밤 처음으로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저 네가 이 집의 가족이니까라고 대답했죠.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비비에는 그동안 진심 어린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걸까요? 그 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에 그릇을 부엌에 가져다 놓거나 가끔 빨래를 개는 것을 도와주거나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생겼죠. 경호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느 날 비비엔이 저희에게 물었어요. 한국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어학당 수업만으로는 실생활 한국어가 부족하다면서요. 저희는 제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소개해줬어요. 아이들과 대화하면 한국말이 금방 늘 거다라고 말하면서요. 처음에는 그저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시작한 봉사활동이었어요. 저희도 비비엔이 그 활동 자체에 그렇게 빠지고 아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숙 씨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비비엔이 언어 공부를 위해 시작한 일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 영어를 가르쳐주는 활동이었어요. 한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아이들과 대화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비엔이 스스로 더 자주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일주일에 3번, 4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갔어요. 경호 씨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비엔이 누군가를 도우면서 기쁨을 느끼는 경험을 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변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비비엔을 정말 좋아했어요. 비비엔 누나라고 부르면서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호기심으로 다가갔을 텐데 나중에는 진짜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비엔도 집에 돌아오면 오늘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명숙 씨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비비엔의 변화 과정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어를 배우러 간 곳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배워온 비비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를. 비비엔이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가끔 비비엔이 쓰던 방에 들어가 보면 뭔가 허전해요. 정말 잘 지내고 있나요? 명숙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비엔은 정말 소중한 가족이었던 겁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비비엔이 서재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았던 모양입니다. 박 선생님 부부와 통화하셨어요? 응. 내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어서. 비비엔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생겼어요. 박 선생님 부부는 저를 비비엔 양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누나라고 불렀어요. 아동센터에서는 선생님이라고도 했고요. 처음으로 제가 누구의 딸이 아닌 그냥 비비엔으로 불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비비엔에게 한국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한 곳이었습니다. 하링턴 가문의 무게에서 벗어나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구나. 비비엔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이 너무 좋아요, 아빠. 사람들도 정말 따뜻해요. 처음엔 그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 따뜻함이 그리워요. 박 선생님 부부도 보고 싶고 아이들도 보고 싶어요. 서울의 거리, 음식, 심지어 복잡한 지하철까지도요. 비비엔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빛이 돌았습니다. 제가 알던 그 교만하고 이기적인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곳과 사람들을 발견한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했고 무례하게 굴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항상 한 번 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저도 변했나 봐요. 비비엔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단순히 미국의 삶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눈 시간. 그게 정말 소중해요. 다시 돌아가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더 많이 나누고 싶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과 부끄러움, 그리고 희망.
어쩌면 저도 BBN처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달라지는 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고 집안일을 돕고 책을 읽는 모습은 과거의 BBN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BBN과 함께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중이었죠. BBN이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배운 건 나를 보는 눈이었어요. 나를 보는 눈? 네. 한국에선 저를 어느 집안 딸이라고 안 불렀어요. 그냥 BBN 누나, 외국인 언니, BBN 씨였어요. BBN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저한텐 처음으로 사람처럼 들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전에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저는 옆에 앉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표정에는 깊은 사유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항상 하링턴의 딸 리처드의 딸이었어요. 신문에서, TV에서, 학교에서. 저 자신도 그 역할에 익숙해졌었죠. 하지만 한국에선 달랐어요. 그냥 BBN이었어요. BBN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금까지 딸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거든요. BBN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관심 없었어요. 그저 BBN 누나가 오늘은 무슨 게임을 할지, 어떤 영어 단어를 가르쳐 줄지 궁금해했죠. 그게 정말 좋았어요. BBN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 같았습니다. 아빠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 진짜 친구를 사귀었다는 걸요. 진짜 친구? 네. 미국에서의 친구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배경의 아이들이었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그게 중요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달랐어요. 그저 제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BBN은 미국에서 진정한 친구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사회적 지위와 관계된 연결고리만 있었을 뿐이죠. 연세대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들은 정말 좋았어요.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서울 곳곳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 진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었죠. BBN의 얼굴에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적 없는 순수한 애정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어학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처음으로 한강에 놀러 갔던 날이 기억나요. 도시락도 싸고 자전거도 빌리고 별거 아닌 일인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그게 저에겐 특별했어요. BBN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제가 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게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주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빼앗았던 건 아닐까요? 아빠, 한국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행복이 뭔지를요. 그건 비싼 것들이나 명성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요. 정말 단순한 거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BBN의 말을 들으며 저 역시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것들, 성공과 부 그리고 명예. 그것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딸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채 오로지 일과 성공만을 쫓아왔던 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BBN, 내가 행복하다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제 말에 BBN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거기서 찾은 행복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쁨과 부끄러움, 그리고 희망. 어쩌면 저도 비비엔처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비엔이 돌아온 지 2달째, 저는 딸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곧 보스턴 캠퍼스로 떠날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방 구석에 있는 상자를 발견했는데 비비엔이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도 함께 정리할까? 제가 물었을 때 비비엔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할게요. 소중한 것들이라서. 그날 늦은 밤 비비엔이 잠든 후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상자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딸이 한국에서 경험한 3년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비비엔이 아이들 가운데 앉아 있고 주변의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연필로 꾸민 편지에는 아이들의 서툰 영어로 쓴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비비엔 누나, 영어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요. 누나가 만들어준 쿠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다음에 미국에 가면 꼭 누나 집에 놀러 갈게요.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글들을 읽다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비엔이 그 아이들에게 단순히 외국인 선생님이 아닌 진정으로 사랑받는 누나였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아이가 그린 비비엔과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비비엔으로 보이는 금발 여자아이 주변에 작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모두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과 순수함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선생님 부부가 접은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쓰여진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비엔 양, 우리 집을 떠난 지 벌써 1달이 지났네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비비엔 양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람은 조용히 다가오는 거더군요. 비비엔을 통해 배웠어요. 우리도 비비엔 양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줬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면 이곳이 당신의 집임을 잊지 마세요.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 제가 비비엔에게 주지 못했던 것을 한국의 중년 부부가 베풀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저 비비엔이 경험한 세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가 주지 못했던 것들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 문득 비비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비비엔이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늦었는데 왜 안 주무세요?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상자를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비엔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그 아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거 보고 싶으셨어요? 미안하다 비비엔.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가는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비비엔은 상자에서 사진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비비엔과 박 선생님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저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말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으로요. 비비엔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감사함도 느껴졌습니다. 제가 해주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해준 것에 감사한 마음이었죠. 비비엔은 한국에서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산책 좀 같이 할까? 갑작스러운 제 제안에 비비엔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아빠. 아주 좋아요.
이른 아침, 저는 비비엔과 함께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공원은 조깅하는 사람들과 애완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로 한산했습니다. 비비엔은 간단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제가 기억하던 그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도시의 소음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딸과 함께 걷는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너무 예뻐요. 누가 함께 봐줘서 그런가 봐요. 비비엔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름다움을 놓치고 살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넌 정말 많이 변했구나, 비비엔. 저도 그렇게 느껴요. 하지만 변했다기보다는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전에 비비엔은 가면을 쓴 채 연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그냥 저 자신이 되어가는 중이에요. 저희는 작은 연못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 위에 비친 아침 햇살이 반짝거렸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많이 원망했어요. 아빠가 절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미디어 앞에서 창피를 줬으니 저를 치워버린 거라고요. 비비엔의 솔직한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미안하다, 비비엔. 아니에요, 아빠. 지금은 이해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제게 한국이라는 선물을 주셔서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비비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비비엔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니? 아빠는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행복? 제가 언제 마지막으로 그것에 대해 생각해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다음 목표, 다음 성취, 다음 거래. 그것들을 쫓느라 정작 지금의 감정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겠다, 비비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랫동안 행복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어. 비비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아빠는 계속 달려왔잖아요. 이제는 조금 쉬어도 괜찮아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정말로 한 번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느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고 오로지 일과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비엔과의 관계도 제 자신의 행복도 놓쳐버렸던 것이죠. 나도 이제는 진짜 사람처럼 살고 싶구나.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비비엔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공원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도시의 소리가 커지고 있었죠. 나는 내 딸에게 가장 비싼 세상을 안겼다. 그러나 가장 따뜻한 세상은 그 애가 직접 찾아가야 했던 곳에 있었다. 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애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그 이름은 이제 나에게도 남겨졌다. 비비엔과 나란히 걸으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딸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새로운 곳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갈 것입니다. 모든 걸 가진 채 태어난 아이가 처음으로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낯선 곳에서 건넨 조용한 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구도 특별히 칭찬하지 않았고 누구도 억지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 일상 속에 담긴 질서와 배려 그리고 사람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그 아이는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 덕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 공동체의 포용,
그리고 묵묵히 건네는 정.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